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최고 기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 하신 이후에는 기온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막대 그래프와 박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 파이썬의 컴프레hension의 장점을 이해하고 코드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박스 그래프에서 이 박스의 길이와 또 수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염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로 기온 데이터 시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월 25일 매년 크리스마스에 최고 기온 데이터를 빼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50여 개의 이렇게 데이터를 그려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꺾은선 그래프를 가지고는 그게 크게 뭐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얻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기온을 추출한 거를 도수 분포표, 히스트로 그려볼 봤어요.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목록을 만드시고 그냥 서울의 최고 기온을 모든 최고 기온 로우 4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제 널인 건 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우리가 배운 대로 100등 99등분을 한 거죠. 99등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횟수를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횟수를.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히스토그램의 반환값을 받아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세 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A, B에 관심이 많은데요. A에 처음부터 5개를 출력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뭐 이 그래프에는 거의 나타나기가 어렵지만 이 맨 왼쪽 부분에 도수가 하나, 0, 하나, 0, 둘이 있다라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5개를 또 출력해 봤습니다. 그럼 이쪽에 도수가 21번, 14번, 7번, 0번, 1번이 들어있다는 건데, 자, 이 경계값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B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에 5개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3도에서부터 마이너스 15.741도 미만인 개수가 1개다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0개고 여기는 1개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요 사이가 21개 이렇게 되겠죠. 둘, 셋. 여기서부터 0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구간에 그 다음 구간이 21개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 하나의 구간은 0.0559. 그러니까 요 사이의 구간이 1도의 반 정도 되는 거네요. 0.59를 한 거죠. 물론 그 구간을 줄이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릴 때 이 빈즈를 뭐 50으로 하면 대충 1도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걸 뭐 50이라든가 뭐 40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규칙적인 리스트를 만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내용인데 복습이에요. 자, 이렇게 빈 목록을 만드시고 이 빈 목록을 5번을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i에 해당하는 0, 1, 2, 3, 4를 어펜드를 하시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0, 1, 2, 3, 4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의 코드를 아주 간략히 하는 코드 방법이 바로 컴프레hension이에요. 그래서 B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0, 1, 2, 3, 4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반복문은 그대로 쓰시는데, 자, 초기와 어펜드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i만 써주시면 여기에 쭉 i가 들어가요. 자, 마찬가지로 만들면은 우리가 i의 제곱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정수만으로
i의 제곱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 i 3하면 세제곱도 만들 수 있죠. 0, 1, 8, 27, 64. 그럼 4의 3승을 얘기하는 거죠. 64는. 자,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 목록 안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도 넣을 수가 있고요. 튜플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딕셔너리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집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다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를 안에다 직접 쓰시면 됩니다. 요 각각 4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읽어보시면은 i는 어차피 0에서부터 4까지잖아요. 그러면 0 들어오면 0의 제곱, 00이죠. 1 들어오면 1의 제곱, 1이죠. 2 들어오면 2의 제곱, 4죠. 3 들어오면 3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런 걸 리스트 컴프레hen션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건에 따른 항목을 구성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 이루어 나누어지는 것만 넣겠다. 그러니까 6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짝수만 들어가요. 0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가 1인 것만 넣겠다. 그러면 홀수만 들어가죠. 그래서 요 for가 있는 뒤에다가 조건을 달면 여기 들어가는 i의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true인 것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문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건 연산자라는 거 배웠습니다. 뭐냐면 요거를 만족하면 요 앞에 있는 게 반환값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else du가 반환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ge를 10을 놓고 자, age는 18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미성년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요런 조건 연산자와 컴프레hension을 조합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1에서부터 10까지가 아니라 0에서부터 9까지죠. 자, 그거를 1로 나눴을 때 제로면 0, 아니면 1. 짝수면 0, 아니면 1. 자, 0이 0. 1은 홀수.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그 대응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값을 둔 거예요. 0, 1, 0, 1, 0, 1. 자,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자, 짝수는 2분으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 d를 다시 계산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 else를 넣으면 되겠네요. 요 for loop를 돌면서 짝수면 2분을 넣고 홀수면 5를 넣는 거죠. 딱 끊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짝수는 2분, 홀수는 5두. 이런 식으로 2분, 5두, 2분, 5두 이렇게 집어넣겠죠. 자, 요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만든 거를 사실 이렇게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컴프레hension을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데이터에 있는 로우를 읽어서 그 로우 마이너스 1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true면 원래 널 값은 false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되지만 이걸 더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그 로우 마이너스 1을 플로트로 바꿔서 목록으로 만들자. 이 한 줄의 리저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자,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8월의 최고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월을 뺀 게 요 1번 스플릿에서 0번이 연, 1번이 월, 2번이 1이잖아요. 그래서 1로 먼스를 빼내고 널이 아니고 먼스가 08이면 이거 꼭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얘는 인트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08로 쓰셔야 돼요. 어거스트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자, 어거스트라고 하는 빈 목록에다가 계속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만 추가했다라는 얘기예요. 8월만.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대충 30 한 1, 2도 정도가 가장 횟수가 많다. 140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8월이 가장 더울 거예요. 8월 초에 30 한 2, 3도 되는 그런 기온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40도 정도부터 여기 보시면 이 정도까지 이게 8월 달의 날씨예요. 자, 요번에는 어거스트, 제뉴어리에서 여긴 8월, 여긴 1월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과 8월을 최고 기온을 넣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했는데, 자, 파란색은 1월이고요. 빨간색은 8월이에요. 근데 이거 빨간색, 파란색이 다 그 날짜에 다 최고 기온을 집어넣은 거죠. 최고 기온을. 최고 기온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최고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은 마이너스 한 16도에서부터 한 14, 5도까지도 나오죠. 여러분, 올해 날씨가 굉장히 지금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를 다 빈도수를 여기 안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다음은 박스 그래프로 기온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배우긴 했지만 이 박스 플롯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바로 서울 기온 데이터를 넣은 거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박스 플롯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컴프레hen션을 이용해서 최고 기온을 집어넣었어요. 모든 날짜의 최고 기온을 리절트에 넣어서 이걸 박스 플롯으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의 약간 의미는 이거예요. 요 빨간색이 뭐라 그랬죠? 중간값.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랑은 좀 다르다. 얘기했고요. 여기가 4분의 1선, 여기가 4분의 3선, 여기가 최고값, 여기가 최저값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염이라고 한다. 요거를 수염. 요 정도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는 요 사이에 분포한다라는 거죠. 전체 기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7도 정도에서부터 한 40도 정도까지를 우리나라는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벗어나거나 이거보다 올라가면 엄청 더운 거죠. 다만 이거는 최고 기온이니까 겨울의 최저 기온은 지난번에 조사했지만 마이너스 22도인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자, 요번에는 아까 한 것처럼요. 제뉴어리와 어거스트를 1월과 8월을 따로 집어넣어서 제뉴어리 어펜드, 어거스트 어펜드에서 박스 플롯을 2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 열에 이렇게 2개의 그림이 나와요. 이게 8월, 그렇죠? 요게 1월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는 안 보였던 이런 동그라미가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동그라미가 여러 개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상값 또는 이 값을 치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상치 또는 이상값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겨울에 1월인데 날씨가 10도예요. 그러면 이상기온이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상기온. 이건 기온에 쓰는 이상이고 값에서 일반적인 값에서 일반적인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상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값, 이상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값을 표기한 거예요. 이상치, 이상값을. 그래서 일반적인 값이 아니다. 이 값은 좀 특이한 값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아까는 동일 칼럼에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그렸어요. 그렇게 하려면 박스 플롯을 해가지고 리스트에다가 앞에 제뉴어리 하면 얘는 1월, 얘는 8월이 그려져요. 뭐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상치가 그려진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상치를 보이게 하는 게 show flyers equal true라고 하는 건데 옵션이 show flyers true예요. 기본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false로 빼면 이렇게 이상치가 안 보입니다. 근데 기본으로 하면은 이게 보여요. 그래서 false로 하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 show flyers라고 하는 걸. 근데 굳이 여러분이 뭐 이런 게 좀 복잡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빼도 되는데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걸 알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고 기온 데이터를 플롯박스로 매월을 그린 거예요. 매월을. 자, 매월을 그렸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월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매월 최고 기온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월별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 먼스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이게 뭘까? 자, 12번을 빈 목록을 만들었죠. 자, 이 먼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여기에다가는 1월의 기온을 넣고 여기에는 2월의 기온을 넣고 여기 맨 마지막에 12월의 기온의 목록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걸 전체 리스트가 바로 먼스예요. 근데 여러분 1월을 넣는데 요거를 참조하는 거는 변수를 어떻게 참조해야겠어요? 먼스에 얘는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1이 아니죠. 0을 해야 되죠. 요게 요 목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이면 빼기 1을 해야 돼요. 2월은 1이죠. 그러니까 요 인덱스를 월 빼기 1을 해야 된다. 요런 첨자 간의 관계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 최고 기온이죠. 로우 4, 로우 마이너스 1 똑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널이 아니면 바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1번이. 이게 월을 추출하는 거죠. 그 월을 추출해서 그 월 빼기 1한 거의 첨자에 바로 어펜드를 하면 되죠. 로우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얘가 알아서 1월은 다 여기 들어가죠. 2월은 다 여기 들어가고 3월은 다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1월, 2월, 3월의 모든 데이터를 리스트 안에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먼스를 바로 박스 플롯 하면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에 1월 데이터, 이 안에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지죠. 쭉 데이터가 그려져요. 박스 플롯을. 그래서 이게 1월달, 이게 2월달, 3월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라고요? 아웃라이어, 이상치. 이거 보고 우리가 크게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8월이 가장 덥습니다. 8월이. 일반적으로 이제 7월 말과 8월 초가 가장 덥다고 얘기하잖아요. 월로 따지면 8월이 7월보다 더워요. 자, 이번에는 1월 달에 일별 기온 데이터를 상자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걸 한번 보면은 여기서 그 날짜 빼낸 것이 1월 달이면 자, 1월 달이면 1월만 집어넣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요. 이 날을, 데이를 1월 1일부터 1월 31일을 각각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은 요 박스에 집어넣는 거죠. 요 리스트에. 매년 1월 2일은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연도별로 1월의 날짜를 다 넣어서 날짜별로 어떤 의미가 있나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일부터 31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빈 목록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먼스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근데 2번을 한 거는 이게 날짜가 나오고, 자, 1일 날짜는 0번에 넣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빼기 1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도를 계속 어펜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박스 플롯을 그리고 이 날짜에 이상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지저분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상치가 안 나오고요. 이거를 안 쓰면 이상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치를 빼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러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부터 지금까지
1월 1일의 날짜의 기온 분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면 1월 달은 뭐 어디가 확실히 춥다 이런 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1월이 가장 춥죠. 전반적으로 추운 거지 이게 뭐 그게 뭐 어떠한 유의미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박스 플롯에 대한 내부 자료의 의미를 한 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중간값 빨간 선으로 그리는 걸 메디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자료수가 홀수면 정렬을 해서 한 가운데 자료를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값이 홀수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짝수가 있고 가운데가 있잖아요. 정렬을 했을 때 여기가 작은 값부터 큰 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홀수면은 아니 짝수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누면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반반 나누면. 이 가운데 값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가장 작은 거, 여기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요 둘의 평균. 요것이 중간값이 됩니다. 짝수면 두 개의 평균값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이렇게 시험이 아니라 박스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4분의 1 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메디안인데. 그럼 이 4분의 1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 4분의 1 값은 마찬가지로 25% 백분위수예요. 그래서 데이터 하위 순위 25%에 해당하는 값인데 어떻게 보면 요 아래에 요 중간값 아래에 중간값이라고 보면 돼요. 요 하부의 중간값.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요 Q3 4분의 3 값은 여기가 75% 여기죠. 75%에 해당하는 값인데 중간 이후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값 위쪽에 중간값이 바로 4분의 3 값. 요 값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얼추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3, 4, 5, 6, 7, 쉽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3, 4, 5, 6, 7이잖아요. 자, 이거를 박스 플롯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값이니까 5 맞죠? 여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가운데 값이 이거라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4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최소값. 그 다음에 6이 여기. 그래서 가장 쉬운 걸 그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5개를.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앙값 해가지고 이 numPy의 메디안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의 메디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5.0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 빨간색이 메디안이에요. 그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평균값도 제가 구해봤어요. 민 이런 게 있는데 자, 민도 5.0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값이 평균이자 민이죠. 네, 평균이자 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인터쿼터리라고 하는 Q3-Q1 다시 말해서 Q3-Q1 이 박스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요걸 얘기해요. 이 박스의 길이. 이 박스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요 길이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요 아래 값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요 아래 값은 요 박스의 길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의 길이의 1.5배를 Q 안에서 뺀 값이 요 값이에요. 반대로 1.5배를 IQR에다가 곱해서 여기서 더한 값이 요 값이에요. 그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공식을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 공식을. 다시 말해서 이거의 1.5배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거의 1.5배를 그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한 값이 있어야 그리는 거예요. 그러한 값이 없으면 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여기 나타났다는 얘기 이 값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5배 안에 있으면 이게 수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주로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분포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넘어선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분포보다 굉장히 벗어난 값이다 라고 이해하는 기준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거가 맞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요거는 3, 4, 5, 6, 7이에요. 제가 이거는 2, 4, 5, 6, 7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조그맣게 걸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IRQ 곱하기 1.5를 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4에서 3을 빼면 1이에요. 그래서 1까지는 수염이 그려져요. 만약에 제가 여기 1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까지는 수염이에요. 근데 1을 벗어나서 0을 그리면 0은 여기까지만 수염이니까 요 사이에 값이 없잖아요. 수염이 안 그려지고 0이라는 거는 아웃라이어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염이 이렇게 그려지죠. 위쪽은 수염이 이렇게 나와요. 위쪽도 그리면 이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9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9를 넘어가면 걔는 초과값이 돼요. 다시 말해서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와 이전 페이지를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기초로 해서.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스 분포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많이 그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반환값을 받아보면 A는 구간 빈도수가 있고요. B는 그 구간의 경락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공부한 컴프리hension은 바로 리스트, 사전, 집합을 간략하게 쉽게 만드는 좋은 코드 방법입니다. 자, 이 박스플롯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박스플롯의 의미, 이 중간값, 그 다음에 4분의 1 값, 4분의 3 값,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최대 길이가 요 IQR의 1.5배다 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학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